이 난삽한 시대에 진정한 진보 정신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이원복 진보TV입니다. 이원복 TV는 진보 정신의 학문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학문의 왕도를, 진보 정신의 한국적 적용을 논하고자 정치평론을 운영하는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다른 동물들도 상상력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이것들이 어떻게 발전해서 오늘의 과학 문명까지 일으키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상상력의 원천, 어디서부터 인간의 두뇌에 사고라고 하는 것이 확장이 되었는지, 상상력의 원형,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인류들도 당연히 사고라는 것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 봤던 세상이 다시 내게 다가오는 것이었죠. 어제와 똑같은 오늘, 당장 아침이 오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지? 어제 먹고 남은 게 있나? 어제 받았던 뒷산 오른쪽 넷가 뒤 언덕배기에 바나나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해낼 것입니다. 어제 그 언덕을 지날 때 내일 와서 바나나 캐 가야지 했던 것을 떠올릴 법합니다. 이렇게 원시 인류들에게도 기억력, 연상력, 예측력 등이 자라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원시 인류들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생각의 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법합니다. 가시덤불 속에서도 뛰다 보니 발에 상처가 많이 났었는데 신발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해 신어야겠다고 충분히 생각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네 어린아이들 수준처럼 아주 원천적인 사고 능력이 당연히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타 종족이나 어쩌다 낀 외부 인사들에게는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마음이 당연히 들었을 법합니다. 여타 동물들처럼 순종을 표시하는 몸짓이 있을 경우 무리에 끼워주는 일도 당연히 있었을 법합니다. 무리 중에 사냥을 잘하거나 외부의 적을 잘 무찔러주면 내부 권력설이 높아져 갔을 것이고, 남자들끼리는 힘 겨루기가 늘 있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힘이 가장 센 놈이 암컷들을 다 차지하는 동물들 사례처럼 힘을 자랑하고 경쟁자를 어느 언덕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뜨리는 마음도 가졌을 법합니다. 생각은 거의 야만적 상태에서 침팬지들이 하는 수준, 공격하고 빼앗고, 그러다가도 또 어느 순간 같이들 무리져 행동하고,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지내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러면서 야금야금 커진 인지 능력, 지적 능력으로 생활의 변화가 생김을 즐겼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처음엔 힘센 놈이 최고인 줄만 알았던 인간들이 지혜로운 사람도 최고일 수 있다고 여기게 되기까지는 정말 엄청난 세월이 흘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초등학교 사회에서는 쟤 우리 학교 주먹장이야 통하지 않습니까? 점점 고도화된 사회로 나아갈수록 주먹의 시대에는 거하고 지혜, 지식, 즉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앞에 서게 되는 이치와 비슷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야생의 약육강식 시대를 엄청 길게 겪은 뒤에 서서히 새로운 인간 시대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 사이에 배고프면 서로 먼저 먹자고 싸우던 시대에서 서로 협력하고 재산 관리하고 물물 교환하고 대화하는 시대로 전환해 가고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 없이 살다가 생각을 키우고 생각의 힘을 느끼는 생명체로 서서히 진화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사고의 힘이 커지기 시작하자 이내 교육이라는 것이 들어왔고, 이 교육은 암암리에 구전되어 내려오면서 구석구석에서 힘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폭넓게 상상력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쉬운 말로 생각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지요. 생각, 마음, 사고 모두 같은 의미이고 범주이다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사에서 아주 오래된 질문이었지요. 영국의 경험 철학자 존 로크는 우리의 온몸에 있는 감각 재료들로부터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모든 생각들은 몸의 상태라는 것이죠. 추우면 춥다고 여기게 되어 있고 더우면 덥다고 여겨지게 되어 있는 생명체란 뜻입니다. 때가 되면 배가 고파지고 밤이 되면 졸립고 돌뿌리에 채이면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오감을 통하여 감각소요, 센스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는데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것도 냉정히 분석해보면 이 감각 소요들의 작용이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쉽게 다시 말하여 모든 생각의 원천은 근본적으로 몸으로부터 왔다는 유물론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서양에만 있었던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동서양의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일찍부터 몸이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몸의 난간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운동이 여기저기서 꾸준히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도 사제들을 중심으로 극한적인 고행을 통해 마음을 단련하는 운동들이 있었으며, 불교 쪽에서도 고행을 한 수련의 과정으로 여기는 구도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조차도 젊어서 도를 닦을 때는 고행을 한 수단으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동양에서는 마음이 몸으로부터 왔다는 논지는 다소 약했던 가운데 마음을 강하게 단련시키면 웬만한 역경은 극복될 수 있다는 인식도 강했으며, 그럼에도 석가모니는 무리한 고행만으로는 깨달음을 얻는데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일찍이 느끼고, 역시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으로 선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영국 전통의 경험론이 옳으냐, 독일의 합리론이 옳으냐, 그런 논쟁은 기록 문화가 생긴 뒤에 역사에서는 나름 오래된 논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와 기가 이원론이냐 일원론이냐 하는 논쟁이 이와 비슷하였죠. 이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술이나 논리처럼 경험에 의해서 쌓여진 세상에 대한 이해 못지않게 인간에겐 선험적으로 이해된 그 어떤 깨달음, 계시, 통각, 감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었죠. 반면에 기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인간 자체가 에너지 덩어리라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에너지는 몇 마디 원리로만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다양체라는 데 포커싱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이기 이론론은 마치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듯 어떤 때는 하나로 설명이 다 되고 어떤 때는 둘로 나뉘어지는 성질이 있다 하는 이론이고, 이기 이원론은 이와 기는 본래부터 다른 성질이다 하는 이론이라 하겠습니다. 인간의 머리 굴림, 생각의 진화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문제는 과거엔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학적 탐구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도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부터 이젠 손쉽게 추적해 볼 수 있는 테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과거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하는 시대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즉 신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구글이 라이브러리를 다 전자책에 수록하면서부터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자 컴퓨터로도 이 정도인데 양자 컴퓨터 시대가 열리면 손톱만한 반도체 칩에 세계 유명 대학 약 1000여 개 정도의 대학의 도서 정보가 다 수록되어질 수 있는,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나고 끔찍한 일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현재의 정보 처리 속도보다 무려 1억 배나 더 빨라진다는 양자 컴퓨터 시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언덕 너머에 신세계가 있다고 상상을 하던 인간들은 이렇게 발전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